봉주.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영역 중 하나인 듣기 중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실 듣기 두 번째 유형은 이 델프라는 시스템이 지금과 같이 네 개의 영역으로 완전하게 구축이 된 시스템이 바뀐 이후에 배2의 두 번째 유형 초창기에는 명확했어요. 듣기가. 첫 번째 유형은 긴 인터뷰였고, 두 번째는 어떤 주제와 관련된 뭐 인터넷이라든가 잡지,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들려주고 답을 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최근 시험 유형을 보면 두 개가 다 인터뷰, 앵떼어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유형의 앵떼어뷰가 더 짧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설명할 텐데 두 번째 유형은 한 번밖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Vous allez entendre une seule fois. 자, 한 번만 듣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워요. Un enregistrement sonore de 1 minute 30 à 2 minutes. 1분 30초에서 2분짜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녹음을 한 번만 들어요. 그리고 우선 pour lire les questions. 질문을 읽는데 1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질문에 답을 하는데 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요령은 똑같아요. 듣기는 다른 영역과 다른 니브 수준에서의 듣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듣기 전에 문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밖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배2의 경우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두 번째 유형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듣고 답을 찾기가.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듣기 바로 전에 문제를 읽는 시간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먼저 문제를 빨리 읽어가면서 쉽다 이건 풀겠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선택형이라는 거예요. 특히 배2에서의 듣기는 여러분들이 특히 유의할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듣기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의 단어에 꽂히면 안 돼요. 내용이 길고 모르는 단어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배2 정도 되면. 그런데 그 어휘 하나에 막히게 되면 뒤의 내용을 저희가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귀로 쭉 들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배2의 경우는 학생들이 보는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과정 중에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할지라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선택지에 있는 문장들도 텍스트에 있는 문장 그대로 나오질 않아요. 더군다나 주관식을 쓰는 경우는 듣고서 쓰기에는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 텍스트를 그대로 외워서 그걸 쓴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주관식의 경우는 문제에 대한 답이 텍스트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말로 그냥 쭉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답을 처음 했을 때 연필로 우리말로 먼저 쓰세요. 프랑스어로 그걸 쓰다가는 못 받았어요. 뒤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니까 대충 의미만 비슷하게 우리말로 써놔요. 그리고 듣기가 끝나면 독해 장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말로 쓴 걸 와서 프랑스어로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듣기에 나왔던 문제가 절대 주관식에 내가 쓴 문제에 똑같지 않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왜? 텍스트 자체가 길기 때문에 쓰는 게.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채점을 할 때 주관식의 경우는 의미가 같잖아요. 더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단어가 다르더라도 맞게 해요. 왜? 텍스트 자체가 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령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2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두 번째 유형은 한 번밖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어느 걸 내가 선택해서 쓰겠다라는 그 결정을 1분 내에 첫 번째 듣기 전에 문제를 읽는 1분 동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내가 문제에 대한 이제 해설을 다 해줄 텐데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해설을 듣기 전에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건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이건 이래서 이게 답이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훨씬 더 머릿속에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기사의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인터뷰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중에 나올 만한 주제 중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특히 사회적인 사람들과 관계된 이런 주제들을 골라서 내가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봤으니까 해설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고 시간 걸어놓고 1분 동안 딱 시간을 주고 쭉 읽으세요. 그 다음에 듣기 파일을 가동시켜서 들으면서 답을 푸는 그런 훈련 방법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Exercice 2. Vous allez entendre une seule fois un enregistrement sonore de 1 minute 30 à 2 minutes. Vous aurez tout d'abord 1 minute pour lire les questions. Après l'enregistrement, vous aurez 3 minutes pour répondre aux questions. Lisez maintenant les questions. Exercice 1. La musique favorise le bien-être. La musique occupe une place essentielle dans notre vie. De nombreuses personnes écoutent de la musique dans la rue, dans les transports en commun. L'Union européenne compterait 100 millions d'utilisateurs de lecteurs portables de musique. Et c'est le premier centre d'intérêt chez les 11-18 ans. Quel type de musique agit sur notre bien-être? Il y a d'abord la musique classique, et en particulier Mozart, qui est très utilisée par les musicothérapeutes, et également les musiques douces et méditatives. Ces musiques nous aident à nous détendre, ce qui stimule la production d'endorphines, les fameuses hormones du bien-être. Le moment propice à l'écoute. Les musiques relaxantes peuvent être écoutées à la maison, en voiture dans les embouteillages pour éviter de s'énerver, lorsqu'on travaille sur ordinateur et, bien entendu, le soir pour favoriser l'endormissement. Musique et apprentissage. La musique facilite la manière dont le cerveau traite les informations. Une étude du laboratoire de l'Université de Laval au Canada montre que les enfants qui apprennent la musique ont de meilleurs résultats scolaires. Ils retiennent mieux les informations. Le cerveau des musiciens. Une récente recherche montre que les musiciens utilisent davantage les deux côtés du cerveau et possèdent un QI supérieur à la moyenne. Par ailleurs, les chefs d'orchestre classiques vivent souvent très vieux. 자, 풀어보니까 어때요? 결코 만만치 않죠. 예, 주제 자체도 그렇지만 텍스트 길이도 물론 그렇지만 어휘 자체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휘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중에서는 이 선택형 문제가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유형 풀이 방식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즉 1번 문제에 해당되는 텍스트는 본문 안에 앞쪽에 나와요. 즉 문제 순서와 텍스트의 진행 순서가 거의 같다는 건 다른 니보의 듣기와 동일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배두에서는 정말 까타스트로프 대재앙이 일어나요. 실제로 정말 어렵거든요, 듣기가.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문제를 먼저 보면서 1번 문제가 이거면 앞쪽에 있구나. 그리고 포인트가 뿌앙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캐치를 해서 듣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자, 첩도 봅시다. 1번 문제를 딱 보니까 깰레르 수제 판시빨 드세 딱티클라 가장 많이 1번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이 다루는 기사 또는 뭐 앵떼뷰도 되겠죠. 만약에 이게 인터뷰였다면 앵떼뷰가 될 거예요. 이 인터뷰의 주된 주제는 무엇이냐. 즉 1번 문제는 거의 다 다루고자 하는 그 텍스트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게 1번 대표적인 문제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그 텍스트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주제는 대부분 띠트, 그 인터뷰나 기사 제목이나 바로 그 밑에 첫 줄에 시작되는, 요즘 기사 쓰는 그 방식이 대충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맨 끝에 썼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앞에다 탁 던져놓고 그 뒤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뒤에다 갖다 붙이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이런 식의 기술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제를 전부 아울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는 거의 앞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기사의 주된 주제가 뭐냐? 선택지를 보면 Le mauvais effet de la musique dans la vie sociale. 사회생활에서 음악의 나쁜 효과예요. 자, 음악이 나쁜 효과. 첫 번째. 두 번째는 Le danger provoqué par la musique. 음악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위험. 공통적인 뭐예요? 선택지 중에 music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세 개 중에 지금 두 개의 핵심되는 단어가 선택지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문장 중에 music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 텍스트 안에서 앞쪽에 music과 관련된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선택지 두 개 중에 공통인 어휘가 있기 때문이에요. L'importance de la musique dans la vie quotidienne. 일상생활이죠. dans la vie quotidienne.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지금 알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 전에 선택지를 쭉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는 음악과 일상생활에서 음악과 관련되어 있긴 한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뭐예요? 음악의 부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죠. 지금 뿌앙 네가티프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나쁜 결과라든가 아니면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개와는 내용이 좀 포지티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텍스트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제 강의 노트에는 전 텍스트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항별로 텍스트 중에 해당 답을 고를 수 있는 관련된 문제를 텍스트들을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발췌를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자, 보면 맨 앞에 La musique favorise le bien-être. 여기에서 이 favorise라는 단어가 조장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만들다는 뜻이에요. bien-être 이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bien-être 단어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사실 이 문장은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l'importance. 왜? 음악, 행복, 조장. 음악은 행복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음악이 우리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면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띠틀만 갖고선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띠틀의 바로 밑에는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La musique occupe une place essentielle. 음악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디에? Dans notre vie. 우리 인생에서 음악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장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악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맨 앞쪽에 나온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답을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찾아야지 모든 문장을 다 내가 어휘를 다 알고 다 똑바로 다 알아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는 이 문장은 비교적 쉬운 문장이긴 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어려운 문장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령을 터득하는 거예요. 요령을.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지금 이 텍스트에서 나오는 문장들 중에 여러분들이 장문이나 구술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공부하지 않고도 그 표현들은 어디 영역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바로 이거예요. 라 뮤직이라고 나와 있지만 라 뮤직을 빼고 다루고 있는 주제를 앞에다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Internet occupe une place essentielle dans notre vie. 인터넷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e téléphone portable occupe une place essentielle dans notre vie. 휴대폰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써먹을 수 있죠. 따라서 장문과 구술에 다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문장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세요. C 때 인용하십시오. 자, 여기 있는 인용하십시오. 아두 정도에서는 정말 텍스트에 나오는 걸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길지 않기 때문에 듣기가. 어휘도 어렵지 않고. 근데 배두에서 인용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뭐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드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텍스트에 있는 어휘를 그대로 다 갖다 쓰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럴 경우에는 의명 같은 문장을 쓰면 막혀요. 그런데 여기서 씨때라는 얘기는 뭐냐요? 인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용을 하는 경우가 길지 않아요. 단어가. 그 텍스트에서. 그럴 경우에는 씨때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지 않고 문장을 좀 길게 써서 같은 주관식이라도 문장을 좀 길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préciser les exemples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citer les endroits 장소를 인용하세요. 어떤 장소냐? L'on écoute de la musique 음악을 듣는 장소를 인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텍스트에서는 지금 2번 문제니까 앞부분에 음악을 보통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서 듣는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장소들을 써야 되는데 endroit 복수가 되어 있잖아요. 즉 그 음악을 듣는 장소를 2개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된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면 앞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Je nombreuses personnes 많은 사람들이 écoute de la musique 음악을 들어요. 어디에서 듣느냐? Dans la rue 거리에서 dans les transports en commun transport en commun은 대중교통이라고 했죠? 대중교통 항상 뭐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과 연결된 다른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트랜스포 엉꼬만 그러면 대중교통이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다시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대중교통의 무료화예요.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 무지로서 취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무료화시키는 것. 그래서 트랜스포 엉꼬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길과 대중교통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장소를 대라 그러면 여기 있는 dans la rue, les transports en commun이라고 답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dans les transports en commun 대중교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비스, 메트로예요.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버스나 지하철이에요. 텍스트에서는 트랜스포 꼬맹이라고 되어 있지만 덩라휘를 쓰고 또 다른 걸 쓸 때 비스나 메트로 썼어요. 버스나 지하철은 대중교통이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비록 텍스트 그대로 있는 트랜스포 꼬맹이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게 대중교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미를 파악을 해서 유사한 내용을 단어를 바꾸더라도 유사한 의미가 되면 맞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해 영역에서는 안 돼요. 왜? 텍스트가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눈에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써야지 맞게 하지만 듣기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 듣고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꼭 단어가 같지 않더라도 의미가 같으면 맞게 하라라는 게 일반적으로 채점관들 사이에 통용되는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죠. 이게 가장 쉬워요.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1분 동안 문제를 읽는 시간에 꽁비앙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숫자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숫자는 사실 이 배두 정도 되면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개념은 귀에 탁 들어와요. 특히 여기 이렇게 듣기에 나오는 숫자가 문제가 된다면 막 너무 디테일한 거, 구체적인 거, 뭐 15만 4,642 이런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통계 자료와 관련된 숫자가 거의 나와요. 단위가 클 수는 있지만 너무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따라서 듣기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거는 그냥 맞힐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지금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100만, 1000만, 1억. 그러니까 듣기 중에 3번이니까 비교적 앞쪽에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밀리언이라는 어휘가 들어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듣기 전에 이 문제 읽으면서 Combien d'utilisateurs de lecteurs portables de musique y a-t-i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음악을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휴대폰에서 그냥 바로 음악을 잭을 꽂고 그냥 바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악을 뽁따블이 원래 들고 다니는 텔레폰 뽁따블처럼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건 utilisateur,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하나하나 단어대로 해석을 해서 직역을 하면 안 돼요. 문제를 쭉 읽는, 왜냐하면 문항수가 7문제 정도 되는데 1분 동안에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어요. 눈으로 휙 읽으면 꽁비앙 두뚜리자떼가 딱 나왔으면 몇 명의 사용자? 그래 놓고 뽁따블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뜻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렉드가 뭔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의미만 파악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거와 관련된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니온 유럽 유럽연합이죠. 꽁트레 성 밀리옹. 자, 성 밀리옹이니까 사실 이미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성 밀리옹 1억. 유럽연합은 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유틸리자테드 렉데 포르타블 뮤직 음악을 들고 다니니까 들고 다니는 기계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1억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답은 요게 해당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 끊기지 않았으니까 c'est le premier centre d'intérêt chez les 11, 18. 이것은 11세부터 18세들 사이에 le premier centre니까 가장 관심거리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거기다 갖고 다니니까 휴대폰에다가 음악 듣고 꽂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11세부터 18세들이 휴대폰을 가장 왕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 중에 음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은 실제 어휘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꽁병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장에서는 숫자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 4번이에요. 아쿠아 라 뮤직 클래식 뽀텔 뭐예요? servir 뮤직 클래식 고전음악이죠. 고전음악은 아쿠아 무엇에 사용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중에 지금 고전음악 뮤직 클래식이라는 고전음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전음악은 어디에 사용될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선택지를 보면 아수아냐 certaines maladies 어떤 병을 치료할 때 se concentrer au travail se concentrer 그러면 뭐뭐에 집중하다예요. 일에 집중을 할 때 mieux s'entendre avec ses amis s'entendre avec 그러면 누구누구와 어울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고전음악이 어디에 사용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뮤직 클래식이에요. 고전음악이라는 어휘인데 이게 텍스트에서 뮤직 클래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더 어렵게 만들려면 뭐겠어요? 바로 고전음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다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에 봐서는 지금 하나는 치료, 병치료, 하나는 업무, 하나는 교우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묶인 게 없어요. 다 달라요. 따라서 신경을 써서 들어야 돼요. 자, 텍스트를 보세요. Quel type de musique agit sur notre bien-être? 우리 행복에 어떤 유형의 음악이 작용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거 지금 기사 내용이에요. 인터넷 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티트가 주어지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앵테러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앵테러뷰의 유형의 문제로 바뀐다면 여기 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라그라프 단락마다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자가 질문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초대자가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기사 내용은 짧은 용에 한 번만 듣는 앵테러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둘 다 될 수 있는 양수 겹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제가 낸 거예요. 자, il y a d'abord la musique classique. 일단 우선 고전 음악이 있어요. 어떤 용의 음악이 우리의 행복을 도와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고전 음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en particulier 모차르트. 특히 고전 음악 중에서도 모차르트 음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qui est très utilisé 많이 사용되어져요. 어떨 때 누구에게 par les musicothérapeutes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musicothérapeute 모르는 단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이거 뭐지?
왜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 중에서 음악을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를 뮤지코테라피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틀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모른다고 쳐요. également, la musique douce est méditative. 자, meditative는 명상이에요. meditative라고 해서 음악을 가지고 치료하는 치료사들과 또 아주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뭐예요? meditative.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매우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고전음악이. 그러니까 이 고전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음악을 가지고 치료하는 치료사, 그리고 명상, 그리고 치료할 때도 왜 명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치료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답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일에 집중하는데 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때. 여기서 만약에 일과 관련된 거였다면 이 고전음악이 일에 집중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사용되어졌다면 트라바이나 뮤호, 사무실, 그렇죠? 이런 어휘들이 텍스트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좀 더 한번 우리가 더 앞에 나왔던, 이제 저번에 옛날에 봤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 améliorer la 뭐예요? condition de travail. 근무 조건을 개선한다라는 뜻이었죠. 근무 조건을 개선한다. 우리가 먼저 번에 봤던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근무 조건을 개선할 때 고전음악이 만약에 사용되었다.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여기 있는 트라바이나 뷰호나 아멜리오레 라꽁디스용드 트라바이라는 것들이 이 텍스트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명상이라든가 치료, 음악을 가지고 한 치료에 이게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볼 것도 없이 여기 있는 수완의 certaine 말라디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프레시제. 자, 제가 얘기했던 바로 부분이 이거예요. 아까 나왔던 C 때는 인용을 하라는 거는 어휘가 짧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프레시제라고 하면 문장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듣기에서 듣고 문장을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일단은 문제를 읽고 해당되는 부분이 들리면 텍스트를 그대로 쓰면 한 3단어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넘어가요. 문제가 3단어 정도 쓰면 그 다음 문제에 해당되는 듣기가 나온다고요. 따라서 그냥 우리말로 그냥 연필로 쭉 써놓는 거예요. 의미만. 그리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장문까지 끝내고 우리말에 해당되는 걸 프랑스어로 바꾸면 돼요. 그 시간이 되니까. Préciser l'avantage principal de la musique. 자, 음악의 주된 장점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텍스트에 음악이 뭐에 좋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봐야 돼요. 자, 보면 Ces musiques nous aident à, aider à 동사 원형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이에요. 이 음악들은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요. nous détendre, se détendre를 해서 뭐예요? 긴장을 풀다죠. 그러니까 음악은 일단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줘요. 그렇죠? Ce qui stimule la production d'endorphine et la fameuse hormone du bien-être. 이렇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지금 발음이 굉장히 낯선 발음이 나온다고요? 엉도핀이라든가 호르몬이라는 단어 나와요. 근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엔돌핀하고 호르몬이에요. 즉 영어랑 단어가 똑같아요. 거의. 발음만 프로식으로 한 거예요. 프랑스어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썽똥, 스, 대똥대로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게 하나가 벌써 조건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거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엔돌핀을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호르몬, 이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면 엔돌핀 생성되고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답을 쓰려면 여긴 지금 여기서부터 이 문장까지 다 썼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듣기 위해서 이걸 다 어떻게 쓰냐고요. 못 쓰죠.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로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이 음악들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도와준다는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이 문장의 부연 설명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주관식이 나오면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써야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5번에서의 주관식 문제는. 왜? 핵심 포인트는 누, 대, 덩드라는 것만 귀에 박혔으면 그걸 여기다 쓰면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좀 짧은 그런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건 부연 설명. 굳이 다 쓰고 싶다면 여기까지 다 쓰는 게 물론 완벽하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보면 모자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써도 답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6번은 Quel est l'avantage quand on écoute la musique? 똑같이 장점이에요. 음악을 들을 때. 그런데 이번엔 En voiture dans les embouteillages. 교통체증 속에서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 때 장점이 뭐냐라는 거죠. 이번엔. 자, 텍스트를 보면 Le moment propice à l'écoute. 듣기에 적합한 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Les musiques relaxantes. 긴장을 완화시키는 음악은 peuvent être écoutées à la maison. 집에서 들을 수도 있고 En voiture dans les embouteillages. 교통체증 속에서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냐? Pour éviter de s'énerver. 신경질을 내는 거죠. Lorsqu'on travaille sur ordinateur.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물론 또 le soir pour favoriser l'endormissement. 이 l'endormissement은 수면이에요. 잠을 자는 데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음악을 들을 때 장점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는 거죠. 문제에서 어느 장소에서 음악을 들을 때의 장점이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집, 자동차, 직장 이렇게 지금 장점들이 다 나눠져 있지만 문제에서는 지금 분명히 자동차 안에서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들을 때 장점은 뭐예요? éviter de s'énerver. 긴 신경질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통체증 속에서 막혀서 차 안에 들을 때 음악을 듣는다는 거죠.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이 되려면 여기 있는 신경질 내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나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 때 장점이었지만 실제 이게 다른 문제로 될 수 있는 건 여기 이 단락과 관련해서 직장에서 들었을 때 장점, 그 다음에 저녁 때 음악을 들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걸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단락이지만 실제 이게 문제 시험에서 다뤄진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뿐 아니라 장점들 중에 하나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말로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말로 기억을 해두면 혹시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나면 우리말로 기억해 놓은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왜?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와 관련해서 인간들의 행복이에요. bonheur 또는 bien-être. 이런 것들을 역시 자주 등장하는 주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이니까 여기까지 한 표시해놨지 실제로는 나머지 직장이나 잠을 집에서 르소아의 음악 들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음, donner des exemples. 예를 드세요. Pour montrer que la musique facilite la manière dont le cerveau traite les informations. 두뇌 세포죠. 세포가 정보를 다루는 방법을 쉽게
쉽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즉 음악이라는 것이 두뇌가 정보를 다루는 것을 좀 더 쉽게 해준다는 걸 보여주는 예를 구체적으로 들래요. 자, 이 문장을 딱 보면 아, 이게 제가 까다롭구나. 정상적이라면 앞에 문제들을 어느 정도 풀었다면 7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절대 듣기에서 두 번째 유형에서 뭐 7문제라면 5문제만 맞춰도 정말 대성공이에요. 경숙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린 연습을 하는 거니까. 딱 이 문제를 받았을 때는 아, 이거는 세러브라는 단어를 무조건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맨 마지막 문제고 텍스트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힌트가.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세러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러브가 들어가면서 어떤 우리의 머리 두뇌와 관련돼서 음악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를 설명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세요. 뮤직의 아포티사주, 음악과 학습. 라 뮤직 파실리트. 다행히 여기서는 문제에 파실리트라는 단어가 있고 동사가 텍스트에 똑같은 이 어휘가 있어요. 이게 독해였다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의미가 같은 다른 단어로 바꿨을 거예요. 독해는. 텍스트가 눈앞에 있으니까. 하지만 듣기잖아요. 듣기는 듣는 행위 자체가 힘들게, 듣고 이해하는 행위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휘까지 이렇게 심하게 바꾸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La manière dont le cerveau traite les informations. 음악은 세포가 정보를 다루는 방법을 쉽게 해요. 자, 그거 구체적인 예를 아까 들려고 그랬잖아요. Une étude laboratoire de l'Université Laval du Canada. 캐나다에 있는 라발 대학의 한 실험실의 연구에 따르면 뭘 보여주냐면 les enfants, 아이들이 나오죠. qui apprennent la musique, 음악을 배운 아이들은 ont de meilleurs résultats scolaires. meilleur résultat, 최고의 결과죠. 어떤 scolaire, 최고의 학업 결과를 얻었다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을 배운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학업 성적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Il retient mieux les informations. 그리고 정보를, information을 훨씬 더 빨리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이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따라서 지금 예를 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텍스트에 지금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음악을 배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 이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온 텍스트에 나온 것처럼 정보를 어떻게 해요? 빨리 캐치해낸다, 잡아낸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문제를 푼다고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쭉 듣는데 아, 음악이 머리 두뇌 세포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쭉 내용을 들을 때 아, 공부 성적이 좋다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흩디엔 뮤 레젠 포마스이라는 부분이 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보 이렇게만 우리말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 작문을 풀고 남는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프랑스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꼭 여기 나와 있는 메이어 하주타 스콜레라고 굳이 안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obtenir la bonne note, 좋은 점수를 얻다 라고 써도 맞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같기 때문이죠. 이렇게 긴 듣기에서 작문 중에 써야 되는 것 중에 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어떤 잡지 또는 인터넷 기사의 주제를 가지고 들려주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봤던 것처럼 어떤 주제를 선정했다면 그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형식 자체가 앵테르뷰냐 아니면 아티클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봤던 이 내용은 음악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음악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룬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있으니까
듣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듣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설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난 다음에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해설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여기에 우리가 문항당 이 문제당 여러분들은 총 3번의 듣기를 2번의 듣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설명하기 전에 한 번 스스로 들어서 풀고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이런 2번의 듣기 학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배드 듣기에서 그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어요. 자, 오늘 듣기 2번째 중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내가 내었던 설명했던 문제 풀이 방식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듣고 답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u revoir et bon courage.